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이 오늘 비전 발표를 가졌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5번째로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6번째 순서가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 자, 비전 발표회를 통해 상당히 생각지 못했던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 다음 총선 2024년 총선에서 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그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조금 뜻밖이긴 합니다. 자, 개헌에 대해서는 과거 김무성 전 대표, 정의화 전 의장 등이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을 할 시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개헌이라는 게 블랙홀이 돼서 한번 말을 꺼내면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입니다. 무엇보다 개헌을 하더라도 이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일부 개정은 모르지만 권력 구조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좀 더 숙성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개헌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 개헌을 놓고 음모론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눠먹기라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회의원들 수준도 떨어지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돈으로 정말 장난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내각 책임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해서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다. 이런 가운데 개헌 논의는 이 보수 진영에서는 조금 금기시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의원 내각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다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임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이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 본인의 임기를 채울 것인가, 중간에 그만둘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재임 중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이 그 개헌으로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겠다든가, 뭐 임기가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논란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개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대개 대통령 후보들 중 쫓는 사람들입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밀고 있다. 이건 뭐겠는가? 최재형이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할 것이다. 권력을 나눠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화 전 의장은 개헌을 가지고 내가 최재형을 미는 것은 아니다. 최재형은 인간됨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개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그런 개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개헌 카드를 홍준표 예비후보가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이준석도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게 개헌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 이 방금 전 국민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이 대통령이 되면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행정구조 2단계 개편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들 중에서 개헌을 이렇게 거론하는 사람을 그동안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이 개헌이라는 카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사람도 지금 1위 후보가 아닙니다. 쫓는 후보들은 이런 카드를 냅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은 이 국민의힘 그리고 야권에서 볼 때는 그동안 최재형 전 원장에 밀려서 3위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적인 2위로 올라서서 지지율이 지금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물론 아직도 윤석열과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글을 보면 뭐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자간 구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 다음으로 지지도가 높은 사람은 지금은 홍준표가 안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의외로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은 한번 올라갔는데 8%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윤석열이 비전 발표에 연설한 바로 직후에 나왔습니다. 뒤에서 한마디, 윤석열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비전 발표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개헌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이것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해 공무원과 공공 부분을 구조조정해 국정 효율을 높이겠다. 경남에서 행정 재정 개혁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국가 채무 1000조의 파탄난 나라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첨단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세제 개혁,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귀족 강성 노조의 폐악을 척결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도심 고밀도 개발, 민간 공급 확대,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꽉 막힌 금융지원을 완화해 더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동산도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이 세금을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집을 잘 사고 팔지 않습니다. 집값만 올라갑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특유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입시를 정시 위주로 바꾸겠다. 이거는 지금 학부모들이 이거 보면 또 열받을지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강남 학부모들은 좋아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고시를 부활시키겠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홍준표의 주장 중에서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주택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부활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아무튼 민감한 이슈를 이렇게 거침없이 내거는 걸 보면 사실 홍준표는 나름대로 계산을 다 끝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도 확장이라든지 보통 국민한테 얼마나 와닿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홍준표가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대로 뭐 계산을 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악용하는 세력이 또 나옵니다. 아무튼 개헌이 오늘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